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이거는 뭘 할 거냐면, 저 앞에 사실은 내용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 설명을 좀 하고 돌아옵시다. 여기 이 합에 대한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요 얘기인데, 이게 제목이 이겁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을 배웠잖아. 그 등차 수열을 배웠는데, 그 등차 수열은 만약에 일반항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합을 구할 수 있죠. n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잖아요. n항이 있으니까 뭐 첫째 항도 알고 n항도 알고 항수도 알고 하니까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주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할 수 있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야.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가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 지난 시간에. 이걸 선생님이 엮어서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얘기를 엎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이 수열의 이게 등차 수열이 아니야, 지금.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열을 합시다. 저거는 일반론이거든요. 모든 수열에서 다 통해요. 어떤 수열의 n항까지 합이란 것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쭉쭉쭉 여기 n-1항 있고 n항까지 있어. 이렇게 싹 다 더한 거를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되지? 근데 내가 만약에 SN-1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말은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를 더하자는 얘기잖아? 써볼게. 이렇게 써서 짠짠짠 n-1 여기까지죠? 이거를 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좌변이 Sn- S에 n-1이 되고 나머지 우변은 싹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 얘만 남나? 이렇게 되지? 그죠? 얘가 이제 이 얘기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얘가 주어지면 얘를 구할 수도 있을 거잖아. 얘가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주어지면 얘는 n자리에 n 빼기 1을 넣으면 되니까 얘도 구할 수 있어요. 그거 두 개를 빼버리면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얘는 왜 있는 거야? 이 표현은 왜 있는 거야? 이 표현은 여기 n이 1일 때는 정의가 안 되잖아, 이게. S0랑 뭐 0항까지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지? 정의가 안 되니까 2항부터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짓을 했다면 반드시 여기 2항부터라고 적어야 돼요. 서술형 출제되면 이거 안 적으면 감점이 많이 될 거야. 아예 틀리든지. 꼭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일반항을 표현을 할 때 그 일반항을 2항 이상은 이렇게 정리해서 적을 건데,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합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아니, 얘는 최초에 주어졌단 말이야. 주어진 상황이야. SN이 주어졌는데 내가 AN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AN에 대한 일반식은 빼기로 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거는 2항부터 성립할 거고, 첫 번째 항은 별개로 S1에다가 넣어서 첫 번째 항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구한 AN에 1 넣었을 때랑 이 값이 완전히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첫째 항부터 이 일반항 AN이 그렇게 세팅이 되니까 여기다 1이라고 적어도 되거든. 근데 이게 다른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니까 여기 옆으로 와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라고 정의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내가 A1 플러스 A10을 구하라. 이런 게 질문, 뭐야 이게. 물음표를 해야 되는데 3이 돼버렸네.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치자. 그죠? 얘를 구하려면 어차피 일반항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상수항 때문에 아까 우리 알고 있던 그걸 못 쓰거든요. 사실 쓸 수 있는데 못 쓴다 하자고.
잠시 못 쓴다 하고 아까 배웠던 거를 써볼게요. 난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이게 n항까지 합해서 그 직전 항까지 합을 뺀 걸로 정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2항 이상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써주고 계산을 합시다.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빼기 좀 귀찮지 그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 n 대신에 여기 n 자리에 n 빼기 1을 넣은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막 계산을 하면 2n 빼기 3이 될 거거든요. 계산 왜 이렇게 빨리 계산해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어떻게 되는지.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게 2항 이상이란 말이야. 2항 이상. 그러니까 나는 AN을 쓰고 싶으면 AN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2n 빼기 3, n이 2 이상일 때. n이 1일 때는 뭘로 쓴다고? S1으로 쓴다고. 여기다 1 넣어가지고 1이라고 써야 돼요. 비교를 해봐. 여기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는 1이고.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열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첫째 항은 1인데 두 번째 항 2를 넣으면 걔도 1이야. 그 다음은 3, 5, 7 이렇게 되는 수열이라는 거야, 이게. 맞죠? 그죠? 2항 이상에서는 이 수열을 따라가야 되니까 2부터는 두 번째 항 이렇게 가겠지. 첫째 항은 따로 1이고. 그럼 저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저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근데 등차 수열의 모습은 띄고 있으니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1항은 따로 정의해주고. 그래서 답 쓸 때 얘는 따로 그냥 1인 거고, 그지? S1으로 구한 1인 거고, 그 다음에 A10은 2항 이상이니까 여기다 10 넣어가지고 17이라고 답을 써주는 거야. 이게 2항 이상인 걸 놓치고 그냥 이것만 구해갖고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10 넣고 더하면 틀리겠지.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는 문제라서 요거 빼기, SM 빼기 1을 했을 때는 반드시 2항 이상부터 성립이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구한 S1이랑 여기서 n의 1는 값이랑 완전히 똑같아질 때가 있다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그래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루니까 그렇게 세팅되게 돼 있다고. 그때는 그냥 1 이상이라고 쓰면 돼요. 알겠죠? 그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 내용 공부는 했으니까 아니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거를 사용하면 일반항을 이 계산을 하지 않고 쉽게 좀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 이게 약간 좀 귀찮잖아, 그지? 해도 되는데 조금 귀찮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좀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보면 문제가 14번 문제랑 15번 문제를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어야 돼. 14번 문제랑 15번 문제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래, 다 똑같은데 15번은 상수가 있고 14번은 상수가 없네. 그러면 얘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고 밑에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뭐 SN 빼기 1 그런 거 하지 않아. 할 수 있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2차 계수의 2배가 공차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차는 2n이니까 2n으로 시작하고 여기 1은 S1이 2니까 첫째 항도 2가 돼야 돼서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지? 1 넣어서 2 돼야 되니까 저걸로 끝이잖아. 그러면 A10은 10 넣으면 20이고 공차는 2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지? 요런 계산은 별로 필요가 없다. 맞죠? 괜찮죠?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나오면 그 표현을 써줘야 돼. 저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므로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만 써주면 돼. 그렇게 써주고 AN은 이렇다라고. 그 계산은 뭐 몰라.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거 좀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얘를 봅시다.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좀 불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로 뭘 할 수는 없을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선생님이 해볼게. 일단 얘는 맞을 거거든. 이걸로 시작하는 건 맞다고. 분명합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는. 그죠? 근데 여기에 1항을 넣어서 저기랑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상수 때문에 2항, 2상이 이게 성립하는 거거든. AN이. 여기 뭔지 모르거든. 그때는 2항으로 맞추자고. 2항, 2상이니까 2항으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자, S1이 얼마지? S1이 3인가? 됐어요? S1이 3인데 S1은 A1이죠. 이 A1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여기에 잃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S1 3이라 하고, S2가 뭘까? S2는 이거잖아. 이거 2항까지 합이니까 이거는 그냥 정의 그대로 쓴 거잖아. S2는 첫째 항과 둘째 항을 합한 거는 맞잖아. 그지? 근데 S2가 문제에서 계산하면 얼마죠? 여기에 2 넣어봐. 9인가? 맞자? 9 맞아? 2 넣으면 4 더하기 10 빼기 1이니까 9 맞죠? 이 S1은 요 수열의 첫째 항인 거지.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니까. 요 첫째 항 요거 3이고 얘가 9니까 얘는 6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괜찮겠어? 그럼 두 번째 항이 6이니까 여기 2 넣어서 6으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AN이 만들어지겠죠. 2 넣으면 6이니까. 그러면 이게 2 이상이고 첫 번째 항일 때는 3이었더라. 이렇게 써주면 AN을 완벽하게 구한 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목표는 2항으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AN 요 뒤에 상수를 원래 1항 넣어서 맞췄었잖아. 근데 2항부터 성립하니까 2항 넣었을 때 S에서 구한 두 번째 항과 여기서 구한 2항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S식에서 2항을 구하려면 S2를 세팅을 해봐야 되는데, S2는 1항과 2항을 더한 값인데 저기다 2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올 거고요. S1은 1 집어넣으면 나올 거니까 A2를 구할 수 있다고. S2로부터 A2를 구해서 여기다가 2 넣은 게 이거다라고 맞춰주면 상수를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 금방 풀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298번 있지? 요거를 한번 해보자 지금. 다 했어? 혹시
미분할 줄 아는 사람 있나? 아직 없어? 아쉽네. 미분할 줄 알면 뭐 하나 가르쳐 줄래 했는데. 이거 미분해서 AN을 금방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고 해봅시다. AN이 이렇게 시작할 거는 분명하고 S1을 구해봅시다. 이거는 A1일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S2는 A1 더하기 A2인데 S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인데 얘가 2였으니까 A2는 1인 거네요. 확정? A2가 1이야. 그럼 여기다 2 넣었을 때도 1 돼야 되지. 이렇게. 그럼 얘가 2항 이상 성립할 거고 A1은 S1으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2였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이었습니다. 질문이 A10 여기다 10 넣으면 17이고요. A5는 이걸로 답하면 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19가 되겠죠. 별로 안 어렵지? 이렇게 충분히 잘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여기 보면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데, 자, 갑자기 이상한 직선이 나왔는데, 가장 짧은, 일단 10개의 평행한 선분이 있고, 가장 짧은 게 1, 가장 긴 게 10이야. 10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인데, 대충 보니까 저 길이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것 같아요. 근거는 뭐야? 사영아. 괜찮아? 어디 저기 다른 나라에 갔다 오면 어떡해? 이 길이의 차가 등차 수열임을 알겠니? 1차, 1차. 뺀 거 아니야. 이 길이는 2x에서 x를 뺀 거야. 그치? 당연히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인데 제일 짧은 길이가 1이라 했고, 제일 긴 게 10이라 했고, 그럼 첫 항, 끝 항, 2로 나누고 한 개수 곱하면 합 아닌가? 그치? 길이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5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임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본 거야. 아무런 그런 게 없죠. 이거의 변형은 이런 게 있어요. 2차 계수가 똑같은 2차 함수가 있어. 뭐 ax 뭐 이렇게 있고 x제곱 플러스 뭐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짠짠짠짠짠 막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선을 그어 놓으면 이 길이들도 등차 수열이지. 왜냐면 빼면 2차식 사라질 거니까 어차피 1차식 될 거야. 그래서 함수로 판단하자 그랬잖아. 1차 함수가 나오는지 어떻게든 1차 함수가 나오면 등차 수열이다.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밑에 뭐야 이게? 이게 아까 선생님이 그 설명하는데 pn 플러스 뭐 그거잖아, 그지? 어떤 등차 수열에 실수배를 하고 더하고 빼기 하면 그 등차 수열 된다고, 그치? 근데 얘가 공차가 3이었는데 그 말은 기울기가 3, 이게 3n으로 시작한다는 거잖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3n 어쩌고 물론 첫째 항도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고 bn은 마이너스 n 이렇게 시작한다는 건데 이렇게 더해도 얘가 1차식인 거잖아. 이 더한 식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구해보면 되는 거야. 일단 뭐 일반항을 다 구해봅시다 할 수 있으니까 첫째 항이 1이니까 A에는 3n 빼기 2고 B에는 첫째 항이 1 되려면은 이거 플러스 2인가? 이렇게 되나? 맞죠? 그래서 여기다 2배 해서 Bn이랑 더해봐요. 2배 하면 6n 빼기 4고 얘랑 얘를 더해주면 5n-2가 되겠죠. 이게 이런 수열, 내가 CN이라고 수열을 두면 CN이란 수열은 이런 등차 수열이 되네.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1항은 3이고 10항은 50에서 2를 뺀 48이고 이거 2로 나누고 항수 10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1 곱하기 5를 해서 답은 25. 255가 되겠죠. 이렇게. 너무 별거 없는 문제 같은데. 그치? 자, 연습 하나 해볼까? 뭐 하지? 이거랑 이거를 해보고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n이면 여기도 n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n이고. 근데 뭐 정수점인 좌표를 구하라. 여기 한 개.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면 한 개 있으면 여기도 한 개. 내부야? 변 위에 있는 점이죠. 여기 두 개. 뭐 삼각형 변 위에 세변 위에 있는 변 위에
삼각형의 세 변 위에 있는 점 중에 XY 좌표가 다 정수인 거. 이거는 뭐 이렇게 이게 1일 때는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1일 때의 정수 맞죠? 2일 때도 정수고 3일 때도 정수고 n일 때 다 정수죠. 그러면 요 라인 위에 정수가 몇 개 있고 이 정수 개수가 다 똑같겠는데 여기는 n 두 개니까 요 라인 위에는 정수가 2n 플러스 한 개 있고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뭐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개수가 an이니까 1차식으로 나올 거니까 합을 구하자 뭐 그 정도 얘기밖에 안 되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좀 부연 설명을 선생님이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해놓고 이거 둘 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하고 문제 했대. 아르네. 이거는 공차가 2인데 두 개씩 더 했으니까 삼갑지 뭐. 이렇게 하면 되나? 그지? 밑에 거는 얘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AN을 2n 플러스 k라고 둡시다. 지금 첫째 항은 모르니까 이렇게 두고 3an 플러스 1 빼기 an을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2n 플러스 2 더하기 k일 거잖아요. 여기다가 3을 곱해봐. 그러면 6n에다가 더하기 6 플러스 3k 여기다가 빼기 an 이거를 계산을 한 결과물은 여기다 쓸게요. 결과물이 4n 더하기 6 플러스 2k 이거죠. 문제를 내가 잘못 썼나 보네. 공차가 2가 아니고 첫째 항이 2였구나. 에이, 잘못 풀었네. 다시. 공차가 2인 줄 알았네. 다시. 첫째 항이 2고 공차를 모르니까 그냥 AN을 이렇게 씁시다. AN, 이게 공차를 A라고 쓰고요. 1항이 2가 되려면 B-A라고 쓰면 되나요? 일반항 이렇게 세팅해 놓고 AN 플러스 1은 A에 여기에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쓰고 더하기 2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쓰겠죠. AN 플러스 1은 이거 지우고 그러면 AN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다가 3을 곱하면 3AN 플러스 6이고요. 여기다가 저 AN을 뺄 거야 이거. AN 더하기 빼기 A를 계산을 해보면 2A의 N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공차가 6이면 이 A가 3이란 소리지? 그죠? A가 3이란 소리죠? 그래서 시상초 원래 일반항이 3N 빼기 1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항이 그지? 그 일반항이 100보다
커진대요. 3n 빼기 1이 100보다 커지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33이면 99고 34면 102니까 34가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냥 거의 1차 함수 풀듯이 풀어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연수 문제는 앞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풀어줄 거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뭐 첫 번째 스텝 1에는 다룰 만한 게 없을 것 같고, 스텝 2를 잠시만 살펴봅시다. 여기는 좀 해야 될 문제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저거는 도리가 있나? 응? 선생님 피곤해서 어떡하노? 응? 세상에. 이거는 도리가 없어. 등차 수열은 원래 더하거나 뭐 이렇게 더해지는 수열이다 보니까 평균이나 아니면 뭐 실수배나 이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쓸 수 있어도 이렇게 제곱을 해놓거나 곱해놓거나 이건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그냥 써야 되거든요.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쓰고, 대신에 이게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약간 부정방정식 느낌으로 풀이를 해야 돼요.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A2는 A 더하기 D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제곱이라고 써주고, A1은 A고요. A7은 A 더하기 6DG 더하기 5.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계산을 해야지 뭐. EAD 더하기 D제곱은 A제곱 더하기 6AD 플러스 5. 그래서 A제곱을 버리고요. 그지? 그 다음에 좀 잘 넘겨주면 그 D제곱 마이너스 4AD가 5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D로 묶으면 D-4A가 5예요. 그러니까 정수조건 부정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정수니까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인데 정수 빼기 정수도 정수일 거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해서 5가 나오는 순서쌍을 적어놓고 뭐 열심히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히 자연수니까 조금 더 개수가 줄어들겠죠? 케이스가. 자, 해볼까? D가 1이고 여기 얘가 5고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그지? 5고 1이고 이런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 맞죠? 그러면 D는 5고 A가 1이면은 되는 건가요? 요거밖에 없죠, 되는 게. 그래서 뭘 물은 거야? 등차수열 A에는 5n 빼기 4였다. 공차가 5고 첫장이 1이니까 A 20을 물었던가? 맞죠? A 20을 물었으니까 20 넣어주면 100에서 4 뺀 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돼요. 됐죠? 밑에 혹시 275번 할 수 있겠나? 이거 뭐 어떻게 할래? 혹시 좀 느껴지는 게 있어? 오. n이 18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찾을 수 있을까? 뭐 보면 돼? 자, 이렇게 더한 게 3이잖아. 이거 3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27이거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9세트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대칭적으로 값이 같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9개가 있어야 27이잖아. 그러니까 2개씩 짝지가 9개가 있으면 18개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n은 18이지. n이 18이면 첫째 항이고 20번째 항이죠. 그래서 19D가 1이야. 20항이 2, 1항이 1이니까 19D는 1. 그러면 19D를 물었으니까 1. 그럼 18 더하기 1은 19. 이렇게 풀면 완전히 빨리 풀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그냥 그 앞에서 배운 그냥 뭐 이렇게 일반항이나 그런 걸로 이용하면 너무 힘들어요, 풀이가. 그래, 그런 거는 잘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주고. 요거 276번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 276번을 설명을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근데 276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론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론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무 위에를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자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항이 있고 등차 수열입니다.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고 몇 개를 쓸까? 좀 적어볼게요. 열두 개만 적을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등차 수열이야. 이거를 선생님이 4개씩 3개씩 묶어보겠습니다. 3개씩 묶어서 더하기를 해볼게. 3개씩 묶어서 3개씩 묶으면 얘가 이 3개씩 묶어서 덧셈을 한 수열을 어떤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이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3개씩 묶어서 더한 이 항을 B2라고 하고 이렇게 더한 거를 B3라고 하고 이렇게 더한 거를 B4라고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도 계속 인사를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공차가 몇 개 더해졌지? 3개 더해졌죠? 플러스 3D인 상황이죠? 여기서 1이 갈 때 몇 개 더해졌지? 3개 더해졌죠? 플러스 3D인 상황이고 여기서 1이 갈 때도 플러스 3D인 상황이야. 그러면 이 세트 B1에 대해서 이 B2는 여기보다 9D가 많은 거잖아. 그렇죠? 요 B1에다가 9D를 더한 게 B2예요. 그지? 여기서 1이 갈 때 공차 몇 개 더해졌지? 여기 A4에서 A7로 갈 때 3개. 여기서 1이 갈 때 3개, 여기서 1이 갈 때 3개. 그러면 이 세트에서 이 세트로 갈 때까지 또 9D가 더해졌죠. 똑같이 될 거거든. 그래서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내가 일정한 개수씩 묶어서 더한 이 더한 합의 수열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똑같은 개수끼리 묶으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개념을 좀 기억을 해두고 돌아와서 풀어볼게요. 자,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건 줄 알겠지? 답이 뭐지? 정답은 9지, 9. 맞습니까? 이해가 되니? 등차 수열이고 10개의 합이에요. 10이야. 그 다음 10개의 합이야. 50이야. 그러니까 이게 1항에서 10항까지의 합이 10이고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50이면 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은 90이어야 된다고.
이 10개씩 묶은 덩어리들도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서 40 더해졌으니까 여기서 40 더해져야 된다고. 이게 이거 아니야? 아니네. 소리. 30으로 봤어요. 이게 40이네. 더해야 돼. 하면 되지. 31에서 40. 그러면 여기는 또 40 더해주면 130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질문이 이만큼 싹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래. 이만큼 더하면 220인데 10 나누면 22겠지 뭐.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그 내용을 모르면 저것도 막 합공식 써서 막 난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름 꿀팁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한 10시 1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오, 배터리가 충분하네. 요 문제 하나 더 합시다. 이거는 지금 하자. 요 283번 있죠? 283번. 자,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되게 문제가 좋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을 줄 테니까 1분. 털을 좀 길까? 되게 옛날 수능 문제인데 다 구했고 1분이면 풀 수 있. 지금까지 안 나오면 어려운 거지. 답은 13인가? 맞아요? 혹시 답 나온 사람 있어? 난 왜 암산으로 풀었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 선생님 뭐 저걸 답을 외우고 왔겠니?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저게 평가원에서 낸 문제라서 그 엄청 평가원도 저의 얘기를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수능 기출 문제인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있고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끝 내항이니까 n-3 n-2 너무 많이 왔다. n-1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첫 내항의 합이 26이고 끝 내항의 합이 134니까 싹 다 더해봐. 싹 다 더하면 얼마지? 160이죠. 싹 다 더하면 160이란 것을 이렇게 더하면 40, 이렇게 더해도 40, 이렇게 더해도 40, 이렇게 더해도 40이라는 뜻이잖아? 대칭적으로 합이 같다니까.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싹 다 더한 게 260이래. 여기서 중간에 모르는 거 합쳐서 다 260이야. 그럼 40이 몇 세트 있어야 이게 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안 떨어져. 일단 40이 6세트는 있어야겠네. 6세트가 있으면 240인데 중간에 한 개 더 있었겠지. 20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6세트니까 여기 이제 A5, A6 있고 여기도 뭐 2개 더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뭐 한 개 더 있다는 거야. 2개 더 해서 40인데 중항은 20일 거 아니야. 그게 합쳐야 260이 되지. 그래서 6세트니까 12개랑 가운데 한 개 해서 13개. 그게 n 개수죠. 그러니까 저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지. 저거를 이제 이 구조를 모르고 그냥 막 1, 2, 3, 4 합해서 보통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이게 뭐 24. 맨 뒤에는 뭐 어떡할 거야 이걸. 뭐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이거 안 돼.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의 대칭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봐놔.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 꼭 기억해놓고 나오면 안 틀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건 잘 할 거야, 맞지? 이거 나오면 AN도 금방 구할 거고 뭐 저런 것도 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아까 설명한 거 3개씩 묶어서 더해놔. 공차가 3이야. 얘네 공차는 9 아니야? 뭐 그런 얘기 아닐까? 뭐 하여튼 이 말은 이게 이제 이 수열의 10번째 항이라는 소리고 8번째 항까지를 빼면 여기 9번째, 10번째가 남을 거잖아요. 그거를 구해볼래? 뭐 그런 얘기인데 요 AN의 공차가 3이라는 소리겠죠? A10에서 A8을 뺐으니까 2D인데 2D가 6이니까 3이라는 공차가 3이라는 소리고 공차가 3인데 그러면 여기 올 때 9 더해주고 여기서 이리 올 때도 9 더해주고 9 더해주면 이 친구들은 공차가 27인 등차수열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KN은 공차가 27이라고. 맞아? 근데 질문이 이걸 물었는데 이게 K라는 수열의 공차를 2배 하면 뭐냐가 질문인 거잖아.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맞죠? 그래서 좀 깊이 있는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게 금방 풀려요. 이게 개념이 깊이 있게 잘 정리가 안 되면
막 저걸 이상하게 계산하다가 답만 오류가 나오고 시간만 가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좀 깊게 개념을 공부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에 맞춰서 거기에 쓰이는 개념만 가져와서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닐 거잖아.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열의 그 등차 수열의 개념들을 정리를 해주니까 마침 그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 정도 하고 이제 등비 수열로 넘어갈게요. 숙제할 때 그 개념 원리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뭐 이렇게 싹 다 풀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스텝 1이나 그 2 정도는 좀 풀 수 있는 건 풀어주고 3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겠으면 지금 처음 할 때는 안 해도 되고요. 그 센 B 위주로 좀 유형 연습은 하도록 합시다. 등비 수열을 할게. 자, 등비 수열은 말 그대로 B가 같은 수열이겠죠. 그 왜 B가 같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이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거든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일정한 수를 곱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 수열을 하나 세팅을 해볼게.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수열. 대충 2가 곱해져 가고 있죠. 각 항에서. 그럼 이제 왜 B가 같으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걸 나누는 거야. 2에서 2를 나누고 4에서 그 직전항을 나누고 8에서 그 직전항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같잖아. 그지? 그치? 그래서 B가 같다라고 해서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여기 곱해지는 일정한 숫자 얘는 2 같은 수죠. 곱해지는 일정한 숫자를 우리가 공비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에서 공차라고 했으니까 등비 수열에서는 일정한 B 해서 공비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가 R로 표현하거든. R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B를 영어로 이렇게 부르나? 레이시오라고 읽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 첫 글자 따서 R을 씁니다. 그래서 뭐 공비는 커먼 레이시오라고 하죠. 뭐 하여튼 R을 쓴다. 첫째 항은 원래처럼 A라고 쓴다.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지금 있는데 자, A라는 첫째 항이 있었고 R이라는 공비가 곱해졌다고 합시다.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여기서 이렇게 곱하기 R을 했어요. 그럼 또 곱하기 R을 하면 AR 제곱이 되고요. 또 여기다가 곱하기 R을 하면 AR 세제곱이 되고 이상하다. 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조금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 이렇게 갈 거잖아. 가다 보면 내가 궁금한 거는 n번째 항이거든. 일반항. 어떻게 생겼을까? 이 숫자랑 여기 지수랑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항 번호보다 지수가 하나 작지? 이거보다 이거 하나 작죠? 그럼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앞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등차수열의 일반항하고 비교해서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뭐 이걸 자주 쓰진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공차가 n-1번 더해졌다. 공비가 r-1번 곱해졌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등비, 이게 등차. 됐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건 없고. 그러면 일단 뭐 중항 얘기를 좀 하고 중항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합시다. 지난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선생님이 수열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였고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였고 그럼 등비 수열도 무슨 함수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직 안 배우고 들어와서 뭘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좀 전에 썼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A하고 R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첫째 항도 공비도 같은 수열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이 첫째 항인데 공비도 3이야. 그럼 9, 뭐 27,
8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A하고 R이 같으면 요 A 자리에 R이라고 넣어버리면 이게 올해 N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뭐의 N승 이런 꼴 fx가 뭐 x승 뭐 이런 꼴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지금 n 대신에 x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쓰면 얘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혹시 지수함수를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 폼이 어떤 폼인 줄 알 거고, 얘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이래 지수함수인데 그냥 지수함수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등차수열처럼 막 직선의 성질 뭐 그런 거 쓸 그게 없어.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별 특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대칭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쓸모가 없거든. 그냥 지수함수인갑다 하면 돼.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냥 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등비중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등비중항은 말 그대로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루면 B에서 A 나눈 거랑 아까 공비가 같다 할 때 B 찾는 방법이 있었죠. 여기서 요거 나눈 거랑 여기서 요거 나눈 게 같겠지. 그래서 C에서 B를 나눈 게 서로 같을 건데,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B제곱이 AC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만약에 양수라면 B가 양수라면 B가 아니고 B가 양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죠? 그리고 참고로 등차 중항은 ABC가 등차 수열일 때 2B가 A 플러스 C니까 여기서 B가 2분의 A 플러스 C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보면은 이게 무슨 산술기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거기서 나온 거고, 이걸 산술 평균이라 하고 기하 평균이라 해. 이름이 그렇다는 거지. 이걸 뭐 어디다 쓰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저런 것도 있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가운데, 요게 중요한 거지.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양옆에 곱한 거와 같다. 그런데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확장을 좀 해볼게. 자, 여기에 첫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선생님 일부러 좀 이렇게 쓸게요. 몇 개 쓸까? 6항까지 쓸게요. 7항까지 쓸게요. 이렇게. 여기 A1, 2, 3 이렇게 7항까지 있는데,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곱해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어래 6제곱이죠. 이렇게 곱한 게 아까 얘 제곱이 된다 그랬지. A4의 제곱인 거지 이게. 그지? 이게 등비중항이었잖아. 근데 이렇게 두 개 곱해볼래?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뭐지? 똑같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게 똑같지? 그래서 얘는 곱한 게 대칭성이 있어요. 곱한 게. 그래서 등비수열을 싹 다 곱하면, 이게 지금 항이 7개인데 이렇게 싹 다 곱하면 센터가 실승이 있다.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 두 개 곱한 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제곱. 6개인데 한 개 더 있으니까 7개. 그래서 이게 한 개수가 1로 갑니다. 이런 거는 등비수열 곱이 이렇게 일정한 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고, 나중에 혹시 배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호가 있거든요. 파이. 원주율 파이 말고 대문자 파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여기에 뭐 일반항을 이렇게 써주면은 이거를 1에서 n까지 계속 곱하자는 소리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 배울 거거든. 다음 시간쯤에. 이거는 합의 기호라서 다 더하자는 소리인데, 이게 곱의 기호라서 이걸 이렇게 곱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 그냥 봐놔. 고등학교 때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대학 과정이라서 몰라도 되는데 그냥 곱을 나타내는 기호도 있어.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자, 이 정도 해서 등비중항까지 얘기했고요. 뭐 특별한 얘기 없어서 빨리 갑시다. 등비수열은 그냥 좀 전체적으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잘 계산하면 될 거야.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n항이 했으니까 an인 거죠. n번째 항이 3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2n 제곱
이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했거든. 이걸 제일 쉽게 풀려면 n에 1 넣고 2 넣어보면 돼. 이게 등비소율이라며. 그지? 등비소율이라 했으니까 1을 넣으면 얼마지? 1을 넣으면 이런 거 할 줄 알지? 이 마이너스 1승이 뭔지 혹시 모르는 사람 이거 지수를 안 하고 와가지고 맞지?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저거 얘기는 좀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은근슬쩍 배웠어. 뭐 할 거냐면 a 세제곱 빼기 나누기 a 5제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원래 나눗셈은 지수법칙에서 빼기를 하잖아.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2승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실체가 뭐냐면 이 음수승 실체가 뭐냐면 이 a 세제곱이란 것은 a를 3개 곱한 거고요. 나누기 a 5제곱은 a를 5개 곱한 거일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3개를 버려버리면 이게 결국 a 제곱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은 요 밑을 역수를 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은근 이 표현을 이렇게 쓰기로 배웠을 텐데 그냥 음수를 안 썼을 뿐이야. 지수 음수를 안 썼을 뿐인데 이제 지수 음수일 수 있거든요. 그냥 역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n에 1 넣으면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인데 이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라고 요거를 역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3인 거고 두 번째 항은 2를 넣으면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인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요게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맞죠? 그럼 8분의 1일 거니까 8분의 3인 거죠. 자, 그럼 2분의 3에서 다음 항이 8분의 3이니까 뭐가 곱해졌냐면 4분의 1이 곱해진 거지. 그래서 공비는 4분의 1이고 첫째 항은 2분의 3이다. 묶어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령 선생님 이 방법밖에 없나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2고 6항이 160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리니까 이렇게 써주고 6항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a 얼의 5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6번째 항이니까 arn-1승 n에다가 숫자 하나 빼야 되지. 이게 6항인데 이게 마이너스 160이래. 그러면 첫째 항은 구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집어넣으면 그지? 마이너스 32a가 마이너스 160인가?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이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a는 5겠네요. 너무 별 아무 계산 없는 거의 약간 중학교틱한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죠. 자, 빨리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이 친구는 약간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질문을 하려면 요 간격이 같아야 돼요. 이 간격이 안 같으면 계산이 안 되게 돼 있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대부분 이 간격이 같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 차이가 1이면 여기다 항 차이가 1로 준다고. 해봅시다. 요 첫 번째 세팅을 어디로? 옆으로. 자, 요 첫 번째 세팅 요 A1 더하기 A2를 이렇게 쓸게요. A 플러스 AR 은 60 이렇게 써주고 뒤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3항이니까 AR 제곱 더하기 4항은 AR 세제곱 이렇게 쓰고 240 이렇게 쓰고 나서 두 항을 이 두 식을 곰곰이 쳐다보면 밑에 식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묶어내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가 60이었고요. 그러면 얼 제곱이 4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얼 제곱이 4니까 얼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텐데 이게 지금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특별히 조건이 없으니까 이게 적어주고 아까 처음에 요 식을 썼을 때 A 플러스 AR이라고 했죠. 이게 60이니까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되겠지. 만약에 2라면 3A가 60이니까 A는 20이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세팅이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A가 60인 상황이니까 A가 마이너스 60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트. 그러니까 첫째 항구 공비가 답이 2개 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뭐 대단한 거 없죠? 그냥 잘 계산하면 되는 얘기.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보지? 요거 너무 쉬운데? 4항, 7항 이렇게 등비수열은 등차수열, 요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합시다. 등차수열은 항 2개가 주어지면 일단 빼서 공차 몇 개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죠? 3항, 7항이 있으면 항 차이가 4니까 4D는 뭐 이렇게 해서 뺐잖아. 그지? 등비수열은 항 2개 나오면 나누면 공비의 몇 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거 같은 경우는 4항이 마이너스 8이고 7항이 64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 차이가 3이니까 얼 세제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거 나누기 요거. 알겠죠? 요거 항 차이가 3이니까 얼 세제곱 되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그죠? 그래서 공비 얼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으로 써주면 이게 A 얼 세제곱이고요. 얘는 A 얼 6제곱이니까 어차피 약분하면 세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얼 세제곱이. 맞죠? 그죠? 그래서 항 차이를 보면 공비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직접 나누기 하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얼만 구하면 여기서 뭐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8인데 현재 얼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첫째 항은 1이겠네 하고 뭐 다 구할 수 있다고.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307번. 쟤를 어디까지 내야 되지? 나눗셈을 잘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겠죠. A1 빼기 A4니까 A로 묶으면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뒤에 있는 식은 A로 묶으면 이런 식이 될 텐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A도 날아가고요. 요거 인수분해한 거 안에 이거 들어있는 거 알겠니? 요거 인수분해하면 1 마이너스 얼, 1 플러스 얼, 얼 제곱.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좌변이 남는 게 1 마이너스 얼이고 우변은 이렇게 약분하면 3가. 그래서 얼은 마이너스 3이다. 가 됩니다. 그래서 얼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28A인가? 그죠? 그래서 56. 그래서 A는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항은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래서 일반항 구해주면 AN이 일반항 값이 2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ARn-1. 물어본 건 A5니까 n에다가 5 대입해주면 2 곱하기 여기 5 넣으면 마이너스 3의 4제곱 81이야. 그러면 16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뭐 약분이 되든 계산이 되든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 계산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이고야. 뭐가 이렇게 많노? 자, 일단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항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 나타났을 때는 나누기 하라 그랬죠. 2항 4항이니까 나누면 얼 제곱이 여기서 이거 나누면 된다고. 마이너스 108에서 마이너스 10이 나누면 9인가요? 이렇게. 그럼 공비가 원래 풀마 3인데 공비가 음수라 했으니까 얼은 마이너스 3이겠죠. 이런 거 확정 지어놓고 2항이 마이너스 10인데 2항은 A, 얼 이렇게 쓰잖아. 마이너스 12. 공비가 마이너스 3이면 첫째 항은 4가 되겠죠.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첫째 항은 4고 공비는 마이너스 3 구했고 얘는 몇 항이냐? 첫째 항 공비를 구했으니까 첫째 항 4에 공비 마이너스 3에 n-1승 하면 이게 일반항인데 이 항이 마이너스 972야. 그때 이게 몇 번째 항이냐? n을 구하시오가 질문이니까 약분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4로 나눌까?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43 이렇게 되죠. 그러면 243은 마이너스 3의 5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5가 되면 되니까 n은 6이 되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괜찮죠? 그냥 뭐 막 부담스러운 계산은 아닐 것 같아서. 이것도 해봅시다. 이런 등비수열이 있는데 500보다 이게 너무 쉬워. 공비가 2야. 그지? 첫째 항도 2네. 그러면 일반항이 공비도 2고 첫째 항도 2면 뭐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죠? 원래 ARn-1승인데 A하고 R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첫째 항 2, 공비 n-1승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500보다 크대요. 2의 몇 승이 500보다 크지? 최초로 커지는 게 9승? 2의 9승이 510이죠. 이게 답이야. 얘는 9겠네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냥 하고 혹시 로그 이런 건 아직 안 했으니까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안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와, 조금만 해보면 사실은 대충 그냥 써봐도 답이 금방 나오겠어. 이제 마이너스 40 곱해지고 있는데 256 다음에 이거죠. 그러면 6번째 항이겠지. 굳이 꼭 이렇게 수열이란 게 막 일반항을 구하는 목적이 어떤 항이 뭐 몇 번째 항인지 이런 거 구하기 위해서 뭐 안 되면 해서 하지만 세고 아니면 써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면 그냥 써도 되거든요. 그게 틀린 풀이가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 좀 써보면 금방 나온다고. 6번째 항이니까. 이 다음이 256일 거고 그 다음이 이거일 거잖아. 6번째 항인 거죠. 그 다음 우와 뭐야 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우와 이걸 물었어요. 아까 공부한 거 혹시 기억나니? 안 풀 거야. 자 봐봐.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얼마냐고 물었어. 보고 답해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답은 40이에요. 그 다음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등비 중항 쓰라는 얘기고 가운데 항 제곱이 양쪽 곱한 거와 같다. 그러면 x 플러스 2에다가 x 빼기 1 나누기 3이니까 3은 이쪽에다 곱해줍시다. 이거 신나게 풀면 되겠죠. 그냥 2차 방식 푸는 거니까 48 x제곱 플러스 x 빼기 2죠. 그러면 2x제곱 빼기 25x 더하기 50
이거 맞아? 이상한데? 오, 약분이 안 되는구나. 인수분해 되겠지 뭐. 5하고 10? 오, 이런 인수분해가 있네. x가 2분의 5 또는 10인데 뭐 딱히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둘 다 되겠네요. 2분의 5 또는 10 이렇게. 맞죠? 인수분해 이건 그냥 정말 중학생 문제지, 중학생 문제. 2차 방식 푸는 거. 그지? 이런 건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는 곱을 물었으니까 대칭성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합을 물은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첫 장이고 이게 여섯 번째 장이니까 첫 장은 3인데 여섯 번째 항은 이거잖아? 이게 여섯 번째 항. 근데 이게 3이거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243이라서 뭐의 5제곱이 243이냐? 그러면 어른 3이거든요? 그래서 30 계속 곱해가면 돼. 이거 9, 27, 81, 뭐 24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 하면 얼마냐?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 알지? F-1, F-1, 그다음에 F1, F2 이게 차례대로 얘로 나눠질 거니까 등비수열을 이루면 이거 제곱이 이거 곱한 거 같다 하고 풀면 그냥 A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저런 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등차 등비 합쳐져 있는 건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4AB는 등비수열이고, 그지? 요거 등비수열. 그 다음에 BC 64도 등비수열. 근데 ABC는 등차수열. 뭐 이렇대. 그냥 뭐 대충 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는 얘기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일단 양수라는 걸 좀 체크해주고 4AB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등비중앙에 의해서 A제곱은 4B라고 식을 하나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C 64도 등비수열이니까 C제곱이 64B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고 ABC는 등차수열이래. 이거 잘 보면 ABC가 등차수열인데 얘를 물었으니까 3B가 얼마냐 요거를 답을 해도 돼요. 그래서 뭐 B를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되고 계산해 볼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다가 양변에 16을 곱해서 16A 제곱이 64B니까 그게 C제곱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C제곱이 16A 제곱이 돼서 C가 플러스 마이너스 4A인데 양수라 했으니까 4A겠죠. 그지? C는 4A야.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C가 있는데 C가 4A거든. 그럼 여기다가 어디다가 넣어야 돼? C가 4A야.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B를 구할 수 있고 여기다 넣으면 A도 구할 수 있겠네요. 저거 등차수열 이루기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이게 B 2분의 5 결국 계산해야 되겠네요. C가 4A면 여기 넣으면 16A 제곱이죠. 그게 64B야. 그러면 약분을 해주면 A 제곱이 4B가 되는 거죠. 뭐야? 똑같은 식인데?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우와. 가만있어 봐. 이 조건 하나 안 썼구나.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2B가 이거 두 개 5A하고 같지? 이거 하고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어디랑 연립을 할까? A, B식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4B는 10A인 거니까 여기다가 10A 넣으면 되네. 맞죠? 그러면 A는 양수일 거니까 10이고요. A가 10이면 여기 10 넣으면 B는 25. 얘는 10, 얘는 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개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다 더해주면 75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계산이야, 계산.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이거는 세 근을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요거나. 근데 이렇게 잡으면 장점이 곱하면 미지수가 하나 사라져서 세근의 곱을 뭐 잘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잡든 상관이 없어요. 잡아놓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근의 합이 맞죠? 요 세 개 더한 세 근의 합이 6이다 그지? 이런 거 할 줄 알지? 3차 방식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봐.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제곱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인데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 24네요. 이렇게 관계식이 찾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통인수인 a 제곱 r을 묶으면 아니야 AR 묶을게요. AR을 묶으면 여기서 A 하나 AR 묶었으니까 AR 나오고 여기서 AR 묶었으니까 AR 제곱이 생기겠지. 왜 이렇게 묶는지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써먹으려고. 얘가 6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일 거고 AR이 마이너스 4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K인데요. K는 세근의 곱의 부호를 바꾼 거잖아. 이 세 개를 곱해봐. 이 세 개, 세근이 이거인데 이거 세 개 곱하면 A 세 개, R 세 개라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요게 마이너스 K야. 근데 우리가 좀 전에 AR을 구해놨네. 마이너스 4라고. 그죠? 그러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마이너스 K니까 K는 64가 되겠죠. 이것도 그냥 거의 뭐 단순 계산이죠. 뭔가 뭐 이론을 쓰고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계산을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잠시만. 요거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진도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그림을 보면 그 뭐가 엄청 어려워 보이거든. 복잡해서.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처음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중점을 잡고 그죠? 삼각형을 만들어서 가운데 거를 버렸어. 지금 그거죠. 가운데 거를 오려내고 남은 도형 이게 이거야. 그지? 그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처음 넓이가 있겠죠. 한 변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인데 원래 혹시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아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인가? 그죠?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한 변 길이가 2니까 처음 넓이가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루트 3이라고. 처음 넓이가. 근데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걸 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중점 잡고 잘라서 요거 도려내면 처음 넓이에 얼마만큼 남은 거야 이게. 처음 넓이의 4개 중에 1개 도려냈으니까 3개가 남은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넓이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1이 갈 때 가운데 거는 없으니까 놔두고 이것도 중점 잡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가운데 거를 없앴으니까 이 넓이는 이 넓이의 또 4분의 3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S2가 제곱이죠. 그럼 S3는 세제곱이겠지. 이렇게 쭉 가요. 질문은 S10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승이다. 이게 답이에요. 뭐 계산을 막 복잡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비슷한데 얘는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이 있는데 중점을 만들어서 만든 이 A1, B1, C1, D1이 있고 또 중점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지?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공비가 얼마일 것 같아 이게? 혹시 공비가 루트 2분의 1일 것 같지 않니? 이건 뭐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첫째 항은 원래 사각형이 3변의 1이가 4짜리였는데 그러면 요거는 2에 여기가 2일 거고 얘가 2루트 2일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변의 길이가 4에서 2루트 2로 올 동안 루트 2분의 1을 곱했다고. 4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이게 2루트 2 아니야? 그죠?
그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닮음을 좀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내 사각형이 닮음이거든. 근데 닮은 비가 루트 2분의 1인 거야. 그게 공비야. 이게 엄청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 미적분과서도 많이 쓰이는데 닮은 비가 공비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둘레를 물었으니까 둘레는 변 길이의 닮음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2루트 2가 4개라서 8루트 2거든.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이게 A1, B1, C1, D1이야. 근데 이게 10번째 항을 물었으니까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몇 번 곱하면 되지? 10번 곱해야 돼? 9번 곱해야 돼? 9번 곱하면 되죠. 시당초 16이 첫 번째 이게 카운트 안 된 여기 번호 A1, B1, C1, D1 안 붙은 거였어. 이게 16이었는데 한 번 루트 2분의 1을 곱해서 이게 된 거잖아. 그지? 그게 이제 그 둘레 L1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질문이 10번째니까 L10을 물은 건데 1에서 10으로 가려면 9번 곱하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됩니다. 요거 계산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합부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는 센 B 유형 20번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게 딱 오늘 배운 데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풀어서 금요일 날 만나도록 하고 유형 20번까지 체크해 주시고 금요일에 시험 일찍 와서 쳐도 되고 아니면 토요일 날 쳐도 되는데 시험은 오늘 배운 데까지 출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전까지 알았죠? 이렇게 출제할 거고 수업 중에 공부한 내용들만 낼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안 낼 거니까 그냥 다들 충분히 공부 잘하면 금방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